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경제기사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안 보니만 못할 정도로 경제 수장들의 말도 오락가락하고 경제를 분석한 정보도 사실상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휘황찬란한 전문용어와 데이터로 포장하고 있을 뿐 그들이 어떤 근거와 논리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는지 딱 한두 달 전 분석부터 시간순으로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들도 헤매고 있다는 게 금방 확인이 됩니다. 해석하는 논리와 기준이 자꾸 바뀌고 단 이런 일이 없다면, 단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하는 식으로 자꾸 전제를 깔고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기존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오락가락하고 헷갈리는 판국에 그걸 보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최근에 미 연준조차도 지금 경제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거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헷갈리게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나온 경제기사를 보면 되게 웃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FOMC 회의에서 파월이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올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물가가 거의 다 잡혀가고 있다고 15번을 말하면서 앞으로 금리를 거의 안 올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디스인플레이션 용어를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기는 하지만 그 오르는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걸 말하죠. 맞아요. 디플레이션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어쨌든 당시에 물가가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니까 시장에서도 파월의 이런 반응에 환호하면서 주가지수가 하루에만 1% 이상씩 막 뛰기도 했습니다. 파월이 이제 물가 잡혀가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 강조해서 말하니까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폭도 줄이고 곧 금리 인상을 중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 거겠죠. 그렇죠. 오매불망 금리 인상 종료만 기다리면서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던 시장인데 파월의 이런 말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불과 이틀 뒤에 실업률이 발표되는데요. 3.4%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고요. 일자리도 한 달 만에 52만 개가 늘었다는 내용이 발표된 겁니다. 파월은 이런 통계를 보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이렇게까지 좋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까지 하게 되죠. 여기에 옐런 재무장관도 미국에 이제 경기 침체는 없다고 했고 바이든까지 나서서 미국 경제가 사상 최대로 좋다는 반응을 내놓게 됩니다. 주요 투자 전문기관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을 계속 쏟아내게 됐죠. 이러니까 이제 나오는 반응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긴축에도 고용시장이 탄탄한 걸 보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 기간을 더 길게 끌고 갈 필요도 있다고 하고요. 종전과는 완전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그렇구나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물가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떠니 하면서 거기에 목매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물가가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고용률 좋게 나오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고 기간도 길게 가져간다는 게 웃긴 거잖아요. 물가가 잡혀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앞에서 나온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를 한 거냐면 지금까지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올린 건데 이제 물가 상승이 진정되고 있는 과정이라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금리 올릴 일은 없거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서 고용 조금 좋게 나오니까 금리를 더 길게 더 세게 올릴 거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빅스텝으로 한 방에 0.5%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린다고 해놓고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면서 금리를 왜 더 세게 올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냐 이건데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실제로 봐도 고용률 나오고 나서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확률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 석학, 주요 경제 전문 기관 사이에서도 앞으로 경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예측을 못해서 서로 다른 전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심한 건 이 중에 같은 사람이 시차를 두고 종전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했다가 좀 있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저렇게 될 거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기름값이 내려간다고 했다가 이제는 수요가 늘고 경기가 회복돼서 올해만 기름값이 25%가 급등해서 $100를 넘길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경제 전망에 대한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거고요. 당장 미국 경제만 봐도 고용률은 역대 최대일 정도로 지금 고용시장 좋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도를 보면 빅테크 기업들 매출하고 이익 다 줄어들고 있고 여기저기 구조조정하면서 사람들을 다 자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도 7,000명을 감원한다고 하고요. 줌 같은 기업도 전체 인력의 15%를 구조조정으로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고용률을 보면 50년 만에 최대일 정도로 고용 상황이 이렇게까지 좋다고 하는데 같은 실물 경제 지표인 경제 성장률은 1%대로 고만고만한 상황이라는 게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고용 상황은 안 좋은데 단기직 저임금 일자리만 급증했다고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업률 수치가 현재 경제 상황과 고용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급감하고 기업에서는 대규모 감원이 급증하는데 오히려 고용 수치로는 사상 최고의 호황처럼 나오는 겁니다. 기존 경제학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상식으로는 호황일 때 고용도 좋고 물가도 같이 올라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있고 기업 실적 나쁘고 소비 침체도 심한데 사실상 침체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여기서 고용률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이잖아요. 이걸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겁니다.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화면의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지난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각 정부가 특히 미 연준이 그동안 너무 심하게 돈을 많이 풀어버린 게 문제인데요. 미 연준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돈을 푼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 연준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이 이야기를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난리 나죠. 그렇죠. 지금 인정하고 있는 최대치가 인플레이션에 너무 늦게 대응했다고 말한 요게 최대인데 당연히 앞으로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게 돈 많이 푼 거 인정할 일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물가 상승의 원인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균열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들은 다 부수적인 원인일 뿐이고요. 그동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푼 게 본질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 푼 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미친 듯이 돈 푼 거 그거 인정 안 하면서 수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파르게 물가 오를 때는 물가 핑계 대면서 금리 올리다가 물가 상승세 둔화되는 모습 보이니까 물가 상승세가 진정됐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해놓고 이젠 고용률 좋다고 고용 핑계 대면서 금리 더 세게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돈 많이 풀어서 사고 쳐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본질적인 내용은 쏙 빼고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 되니까 돈줄을 죄고 금리를 올릴 그런 핑계거리만 계속 찾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이유는 그동안 돈을 많이 푼 거고 이제 그걸 줄일 건데 그렇게 푼 돈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계속 댈 건데 근데 우리가 그 핑계거리를 가지고 계속 해석하려고 하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자꾸 모순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 연준은 이미 풀어버린 돈을 얼마나 많이 흡수해야 되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푼 돈을 100% 다 흡수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금리를 얼만큼 더 올려야 물가 제급 등이라는 그런 큰 탈 없이 해결이 가능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금리만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준이 제일 겁내고 있는 게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물가 상승세 좀 둔화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내렸을 때 바로 물가가 급등해버리는 그런 상황 터질까봐 제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쵸. 괜히 금리 0.25% 내렸다가 그 뒤에 1%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두려우니까 웬만큼 침체가 심해지지 않는 이상에는 빠른 금리 인하를 생각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4%까지 올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걸 가지고 경제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기준금리가 4%를 넘는 순간부터는 소비 투자 등 실물 경기가 버티기 힘든 시간이 될 거니까 경기 침체는 사실상 거의 예정된 거라 경기 전망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0.25%를 더 올리든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해서 계속 유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금리가 너무 높아서 침체가 예정돼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면 침체가 더 심해지는 거고 덜 올리면 그냥 침체인 거고 이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얘기죠.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미 높아져 있는 금리 수준을 경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사실상 침체는 정해져 있는 거고 아직 금리 인상의 효과가 다 나타나기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을 다루면 다들 너무 투자 관점에서만 몰입해서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투자만 생각하는 건 되게 배부른 모습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쓸려갈 수 있는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인 삶의 관점에서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실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너무 투자 관점에서만 과몰입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시장이 저평가되고 투자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오면 그때는 저희가 알아서 투자 얘기를 또 꺼낼 겁니다. 그때 가서 여기는 이제 맨날 투자 얘기만 꺼내냐, 투자 방송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때 가서는 투자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각자의 경제 사정을 좀 챙기고 걱정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잘 하셨는데 지금 투자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먹고 살고의 문제가 곧 펼쳐질 겁니다. 아직도 지금 하는 말 헛소리처럼 듣는 분 많으신데 당장 은행에서 금리 변동 문자 오는데 깜짝깜짝 놀라고 난방비 나온 거에 정신이 번쩍 드는 우리들입니다. 사실상 남의 사업에 돈 대줄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경제를 챙길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